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요구 동아시아를 선택한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한번 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율령이라는 것입니다. 율령이라는 것이 시작됐던 것이 바로 진나라 때부터 제자백가 춘추전국 시대부터 이러한 법가에서 시작됐던 이러한 것이 진나라를 거쳐 한나라를 거쳐 수나라, 당나라 때가 되면서 이런 율령 체제가 완성되어졌다. 그 완성된 율령 체제가 동아시아로 전파되어지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을 완성했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수나라, 당나라 때의 중앙행정제도가 바로 삼성육부다라는 얘기 했었죠. 이것은 좀 참고로 여러분들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서 선생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삼성육부는요, 수나라, 당나라 때의 삼성육부는 크게 삼성과 육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삼성은요, 중서성과 또 하나는 상서성과 문화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서성과 중서성과 문화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때 뭐냐면, 이때 문화성에서 정책을 뭐 하냐면요. 이때 심의하는 겁니다. 정책을 심의하고요. 여기 정책을 수립하죠. 수립하는 거고요. 이 상서성에서 이 정책이 수립되면 여기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집행하는 거죠. 집행하는 겁니다. 중서성에서 수립을 하고 이 수립된 중서성의 정책을 문화성에서 심의를 하고요. 심의한 결과 이것이 정해지면 이 상서성에서 집행하고 이 상서성 집행하는 데는 여러 분야, 법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법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서성 집행하는 6개의 부로 나누어서 집행을 했다. 그래서 상서성 산하에는 이호, 예병, 형공이라고 하는 6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는 삼성육부 시스템이 수나라, 당나라 때의 중앙행정 조직이었다라는 걸 좀 봐두시고요. 반면에 당나라 조정은 이때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줬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성인 남성들에게 나눠준 땅, 균등하게 나눠줬던 균전제도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균전을 지급했습니다. 이 균전은요, 사후에 죽고 난 다음에 반납하는 구분전과 또 사후에 세습되어지는 영업전으로 둘로 갈라지기도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러한 땅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나라 조정을 위해서 뭔가 의무를 해야 되겠죠? 그 의무가 세금 내는 겁니다. 그 세금이 3가지 3종 세트 뭐였다는 거예요?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됐다. 토지세에 해당하는 거죠. 공물로 내는 조와 다음에 국가에 노동력을 바쳐야 되는, 국가에서 대공사가 있거나 그럴 때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용이 있고요. 다음에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납부하는 조가 이렇게 3개의 세금 3종 세트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또 국가에서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는 군사훈련을 하고요. 이 군사훈련을 하고, 또 유사시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곧 뭐 해야 된다고요? 전쟁에 또 동원되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을 부병제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부병제를 우리가 또 흔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농병일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가요? 농민이 곧 병사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은요, 농한기에는, 농번기에는 농사가 한창 지어질 이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고 겨울 같은 농한기에는 모여서 군사훈련을 하고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때 동원되어서 적들을 맞서서 싸우는 그러한 농민이 군대인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농병일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제도를 부병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당나라에서는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들었고 외국의 문화들이 또 집결되어지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외국 문화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당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폐쇄적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를 수용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성에서는요, 서역에 많은 외래 종교들도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래 종교 중에서요,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 정교라고 하는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또 조로아스트교, 또 마니교, 이슬람교 같은 외래 종교들이 당나라에 들어와 장안성에 들어오기도 해서 한때 일부지만 유행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수도 장안은요, 동서 무역의 중심지이면서 또 뭐요? 동서 문화의 집결지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갔던, 이렇게 강력했던, 문화로 번창했던, 또 율령체제가 완성됐던 그러한 당나라도요, 결국은 분열에 의해서, 내부의 분열에 의해서 결국은 또 멸망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당시에, 자, 당나라 말기에 변방을 수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군인들을 우리가 절도사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때 당나라 왕의 세력이 당나라 말기가 되면서 약화되어지고 변방을 수비하던 절도사들의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이 절도사들이, 자, 땅을 쪼개서 이때 난립하는 그런 절도사들의 난립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자, 그래서 자, 이때 그 대표적인 난이 바로 안사의 난입니다. 안록산과 사사명이라고 하는 이때 절도사가 난을 일으키게 되어지고요. 또 그 와중에 또 왕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황관들이 이때 횡포를 부리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또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또 묵과할 수 없죠. 중국에서는 항상 이러한 왕조의 말기가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면 결국은, 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역사를 보면 항상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일 큰 피해를 받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절도사들이 이때 난립하게 되어지면서 백성에 대한 수탈은 더욱더 강화되어질 거고, 황관들 또한 여기에 더 가세해서 혼란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왕은 왕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백성에 대한 수탈, 탄압 이런 것들은 더욱더 강화됐을 거고요. 그래서 수나라 말기가 되면요, 마침내 농민 봉기가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당나라 말기에 일어났던 농민 봉기를 우리가 황소의 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황소라는 인물이 농민이 중심이 돼서 이때 농민 봉기를 이끌었던 거죠. 자, 그래서 황소의 난으로 당나라는 거의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당나라 다음에 절도사들이 난립하는, 절도사들이 나라를 또 쪼개서 점령하고 지배하게 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한다고요? 5대, 무슨 시대요? 십국시대다라고 이야기해요. 화북에 5개의 나라, 강남에 몇 개의 나라요? 10개의 나라. 그래서 5대와 10국으로 강남과 화북이 쪼개져서 또다시 15개의 국가들로 분열되어지면서 또다시 혼란스러운 중국의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5대 10국을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무슨 나라요?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드디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가 봤던, 자, 진 최초의 왕조 하, 상, 주, 다음요 춘추 전국시대, 다음요 진나라, 다음요 한나라. 진나라, 한나라 다음은 뭐였습니까? 삼국시대였고요. 삼국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뭐였습니까? 서진, 진이라고 하는 나라였죠. 자, 그러면서 이때 진이 5호 16국에 쫓겨서 마침내 강남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뭡니까? 위진 남북조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화북의 수나라였고요. 이 수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했다 그랬죠? 뭐 때문에요? 대운하공사, 무리한 토목공사, 또 너무 지나친 대원정, 그쵸? 고구려 원정 같은 그런 원정으로 국력이 소비되어지면서 마침내 멸망하고, 그 뒤를 이었던 나라가 당나라였고요. 이 당나라도 굉장히 번창했지만 결국은 당나라 말기가 되면 절도사들이 난립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절도사들이 또 이 당나라를 쪼개서 점령하는 절도사들의 할거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절도사들의 할거시대인 5대 10국을 지나서 이 5대 10국을 마침내 또다시 통일한 나라는 송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나라가 송인데요. 자,
송을 가기 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당나라 말기가 되면요, 절도사들이 난립하게 되면서 자, 이 절도사 세력이었던 알록산이라는 인물과 사사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난을 우리가 안사의 난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안사의 난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빈궁해지면서 황소의 난 같은 농민 봉기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당나라가 쇠퇴하게 되면서 이 절도사들이 나라를 쪼개서 점령하게 되는 절도사 할거시대의 5대 십국시대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나라의 율령 수용과 국가체제의 정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율령을,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율령이 이때 수용되어진 것이 언제였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삼국시대네요.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는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국시대부터 자, 법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아니죠. 삼국시대 이전에도 있었죠. 최초의 우리나라 법은 고조선부터 있었잖아요. 고조선의 팔조법이라는 법이 있었고, 자, 그 뒤를 이어서 고구려 신라 백제에도 법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법은 중국의 영향이 컸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법을 한번 볼게요. 먼저 고구려 같은 경우에 율령을 반포하고 이 율령 안에 유교가 반영되어진 그러한 또 태학도 설치하고 율령도 반포하고 이렇게 했던 왕이 자, 누구였습니까? 소수림왕이죠. 4세기 소수림왕 때였었고요. 4세기죠.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때 관등, 관복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관등제, 관복제, 이게 행정법이죠. 그러니까 율령 안에 포함되어지는 거겠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고이왕 때였고요. 율령 체제가 정비된 건 고이왕 때였고, 신라 같은 경우에 이 율령 체제가 제일 늦게 정비됐겠죠. 당연하겠죠. 그렇죠? 신라는 가장 후진적인 나라였었고, 지리적으로도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서 이때 중국의 문물을 수용했었으니까요. 언제 전까지요? 진흥왕 전까지는요. 자, 그래서 여기서 율령이 반포된 것은요, 훨씬 더 늦은 법흥왕 때 와서야 신라는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게 몇 세기요? 6세기에 와서 율령이 반포되어진다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에 자, 통일신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는 당나라의 문물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율령 체제도 정비했습니다. 자, 다음에 국자감, 당나라의 유교 교육 기관인 국자감을 변형시켜서 이때 자, 유교 교육 기관인 뭐를 설치하기도 했다고요? 국학이라고 하는 유교 교육 기관을 설치하기도 했을 때가 통일신라였었고요. 중앙관서와 관직의 운영은 그러나 신라의 무슨 제도와 신라의 엄격한 신분제도였던 골품제도와 연계해서 운영이 되어졌다. 그래서 중국의 문물을 수용을 했지만 그 문물을 수용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신라의 고유한 그러한 굉장히 엄한 신분제도였던 골품제가 이때 연계되어서 운영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관직 선발에서 아직까지 과거 제도는 아니지만요. 과거 제도는 아니지만 과거 제도의 전신이라고 얘기해요. 과거 제도는 958년 고려 광종 때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실시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과거 제도가 처음 실시되어지지만 고려시대 때 이전에 통일신라 시대 때도 이 과거 제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능력에 따라서 관직을 부여하는 그러한 과거 제도의 전신인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바로 무슨 제도라고 그런다고요? 독서 삼품과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독서 삼품과인데요. 자, 이거는 뭔 얘기냐면 국학, 아까 여기서 봤죠? 국학에서 공부를 했던 그러한 젊은이들이 졸업을 할 때 졸업시험을 보면 그 졸업시험의 결과 등급을 몇 개로 나눈다는 얘기입니까? 3등급으로 나누고 3등급으로 나누어서 3품으로 나누어서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관직의 높낮이를 달리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관직에 부임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발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그 전까지만 해도 자, 뭐가 더 중요했다고요? 골품제도로 가니까 가문이나 혈통 이런 것들에 따라서 관직에 진출했었는데, 자, 일시이긴 했지만 통일신라 시대 때도 능력에 따라서 과거 제도와 비슷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소양, 능력 이런 것들을 시험을 봐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가 일시 있었다. 요거 18세기가 아니겠죠? 8세기 후반에 잠시 있기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제의 변형이다라는 말도 하고 있네요. 과거제도의 전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8세기입니다. 요거 오탄한 겁니다. 좀 봐주시고요. 다음 발해 한번 보겠습니다. 발해는요, 당나라의 중앙 관제인 삼성육부를 수용했습니다. 봤네요, 그렇죠? 그러나 명칭과 운영에서는 어떻다고요? 독자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의 문물을 수용할 때 그대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의 상황과 그런 것들에 맞게 독자적으로 변형해서 수용을 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삼성육부의 명칭도 다르고 운영 면에서도 이원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선생님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해 또한 지방은요, 자 5경, 15부, 62주라고 하는 그러한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해서 이 당나라 때 있던 주연제를 그대로 실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유교 교육을 위해서 당나라에 설치했던 국자감을 변형해서요. 이때 자, 주자감이라고 부르는 유교 교육기관을 또 설립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다음에 고려는요. 당나라의 삼성육부, 아까 얘기했죠?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누구도 발해도 또 고려도 다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뺏긴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수용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요, 고려는요, 삼성 굳이 세 개로 쪼갤 필요가 있느냐? 두 개로 합쳐버리자. 두 개를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이라고 합쳐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삼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수용을 하는데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 고려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수용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네요. 자, 발해도 마찬가지고 고려도 마찬가지고 당나라의 중앙 통치 조직을 수용했는데 그대로 본뜬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해요? 명칭과 운영이나 조직의 이런 것들을 다 독자적으로 수용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또 고려 내에서는 자, 일부이기는 고려 내에서는 왕실 내에서 근친혼이 또 유행하기도 했었다 한때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당나라의 삼성육부는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삼성, 중서성과 상서성과 문화성으로 나누었다. 중서성에서는 정책을 수립했고요. 수립한 것을 문화성에서 심의했고요. 이 문화성에서 심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집행해야 되겠죠? 이 집행했던 기구가 상서성이었고요. 이 상서성 아래에 보면 2호 예병현공이라고 하는 6개의 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당나라의 중앙 행정조직인 삼성육부였었습니다. 이 당나라의 중앙관제가 다 어디로? 이렇게 퍼져갔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발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발해는 자,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그대로 수용했네요. 삼성육부 제도라는 제도를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발해에 삼성의 명칭이 또 다르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삼성의 이름이 다르네요. 그렇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라고 하는 삼성의 이름이 다르고 자, 이 정당성이 집행하는 기구인데요. 이 정당성이 또 어떻게 나 있습니까? 좌사정, 우사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원적으로 운영을 했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이 아래에 이원적 운영을 했던 자, 이 육부죠. 육부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좌사정 아래 충인의로 우사정 아래 지예신으로 둘로 쪼개서 운영을 했다. 그래서 이원적으로 운영됐다라는 거고요. 육부의 명칭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2호 예병현공이었잖아요. 당나라 때는. 근데 발해는 보니까 충인의지예신이라고 하는 유교적인 육부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명칭을 사용했다. 뭐 어디에? 육부의 명칭에서 유교적인 명칭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뭐 그런 것 좀 봐주시고 그 외에도 중정대, 문정은, 주자강 같은 그러한 또 기구가 있었다라는 거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자 고려의 관제 보겠습니다. 고려는요 이성육부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성육부제인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중서성과 문화성을 어떻게 버렸다 그랬습니까? 하나로 묶어버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중서성과 문화성을 하나로 묶고 상서성으로 이렇게 해서 이병, 호, 형, 예, 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육부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좀 봐주시면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죠.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3성이 아니라 2성으로 운영했다라는 거. 다음에 도병마사, 식목도감 요게 있는데 요게 고려의 또 독자적인 그러한 기구입니다. 이거는 당나라에는 없는 고려에만 있는 독자적인 기구인데요. 도병마사라고 하는 기구는요. 국방회의기구죠. 국방회의기구고 이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법제와 격식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그런 회의기구였었습니다. 둘 다 무슨 기구요? 회의기구입니다. 도병마사는 국방과 관련되는 회의를 하는 기구고요. 다음에 식목도감은 그래서 볼까요? 국방회의기구고요. 여기는요 법제와 격식 이런 것들을 논하는 그러한 기구고요. 그 아래 중추원, 어사대, 뭐 삼사 이런 기구들이 있었고요. 다음에 일본 걸 한번 볼게요. 일본은 당의 관제를 받아들여서 자 이거는 좀 굉장히 특이하죠. 이관 팔성제입니다. 완전 좀 많이 변형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이관 팔성제라고 하는 중앙관제가 만들어졌는데 이 관이 뭡니까? 신기관과 태정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신기관과 태정관 이걸 합쳐서 이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기관은요 주로 뭘 담당했는 기구였냐면 제사를 담당했던 기구고요. 반면에 태정관이 뭘 담당했던 기구? 행정을 담당했던 기구입니다. 이 태정관을 보니까 또 뭐로 나눴습니까? 좌병관, 우병관으로 나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6, 8 성이 자 이 8개의 성이 좌병관과 우병관으로 둘로 나누어서 운영되었으니까 이것도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그렇죠? 자, 요거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좀 봐두셔야 됩니다. 다 봐두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봐두셔야 하고요. 좀 꼼꼼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나라의 중앙관제는 삼성육부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당나라의 중앙관제인 삼성육부를 발해, 고구려, 일본 이런 나라들에서 수용했다, 율령을 수용했다 이런 얘기죠. 먼저 발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육부는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삼성과 육부의 명칭이 어떻게 했다고요? 변형시켰다. 그 중에서 특히 육부는 유교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육부의 명칭을 사용했고 다음에 자, 이 육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좌사정, 우사정으로 둘로 쪼개서 자, 이원적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고려 같은 경우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하나로 합쳐서 뭐가 됐다고요? 이성육부라고 하는 중앙행정조직이 완성되어졌고 여기에 또 독자적인 당나라에는 없는 고려만 있는 국방회의기구인 도병마사와 법제와 격식에 관한 회의를 했던 자, 식목도감이라는 기구로 또 특이한 그런 기구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가장 좀 색다른 그런 중앙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의 관제인데요. 이관과 팔성으로 나누어서 운영했는데 이관은 신기관, 태정관인데요. 신기관은 제사를, 태정관은 뭘요?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였고 이 태정관 산하에 팔성이라는 그러한 조직이 있었는데 행정 실무를 집행했던 팔성은 좌병관과 우병관으로 둘로 쪼개서 둘로 나누어서 이원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요. 자, 그러나 이 부분은요. 특히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나라의 율령을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했다고요?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이겠죠. 근데 그 독자적 운영을 어떻게 독자적으로 했느냐 그 부분이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꼼꼼하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